어떻게 보면 선문답인데요. 사과 재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재배자한테 있을까요? 도매 시장에 있을까요? 그럼 비율로 따지면은 왜 또 도매상한테 미뤄요 또? 저는 이렇게 봅니다. 5대 5예요. 정말 일본 시장처럼 우리나라 시장도 재배자나 아니면은 도매 시장이나 이게 좀 확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일본은 미숫가 출하하면은 죽여버리거든요. 출하하려고도 안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미숫가를 출하해도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 재배자들이 미숫가를 출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게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기본에 충실한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그런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농업은 조금 너무 돈에 쫓아다니는 그런 농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출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물건을 출하를 해도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니까 우리 재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맛이 들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동 공판장이 물론 우리 사과 재배자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과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게 훨씬 더 많다. 왜? 지금 쓰레기 취급 정말 시장에 나가서는 안 되는 물건도 지금 보면은 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요. 근데 심지어는 낙과된 걸 출하해도 이게 한 7만 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해요. 홍로 낙과된 걸 그냥 따다가 갖다 주어도. 사실 낙과된 거는 시장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워낙에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재배자들이 그런 부분은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물론 뭐 한 4달, 5달 고생해서 농사 지은 거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러니까 지금 출하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요. 뭐 사과가 부족할 때야 이해를 하지만 사과가 이제 넘쳐날 때 50만 톤이 넘게 나오는 애 그런 애도 보면은 출하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출하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재배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순 날도둑 놈들이라고 그랬죠. 거저 먹으려고 한다고. 그런 물건들은 시장에서 격리를 해야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착색관리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좀 덜하죠. 특히 이제 홍로를 많이 하는 지역들이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홍로는 다른 품종에 비해서 다비 재배를 해야 대과도 많이 나오고 또 돈이 되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정말 한때는 요소를 들고 살았었어요. 정말 어떤 분은 바가지로 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요소를 많이 주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시죠. 비료를 그렇게 옛날처럼 무리하게 많이 안 쓰는 그런 농사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매 시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중소가도 물론 이제 출하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만 우리 사과는 사실 양대 명절이거든요. 가장 큰 시장은 양대 명절입니다. 추석하고 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대과가 높은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전쟁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사과가 부족해도 5kg 한 상자에 과일 크기를 떠나서요. 이게 1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1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올해 저는 지금 최고 한 15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가락동에서. 지금 요 홍로 하시는 분들 금년에 과일 크기 어떻습니까? 다른 애하고 비교해서 대과 비중이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더 높아져요, 가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개, 12개, 13개짜리 이런 거는 정말 15만 원짜리가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해예요. 근데 이제 대과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출하 시기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봐서는 저는 9월 18일경이 이런 대과는 한계가 아닌가. 물론 그 뒤에도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되겠지만, 예. 이때가 최고 피크를 찍고 이 이후에는 조금씩은 가격이 떨어질 걸로 봐요. 왜 그럴까요? 대형 바이어들은 이때면은 거의 물량 확보가 끝나요. 대형 바이어들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과를 많이 생산하시는 분들은 이 출하 시기 조절이 상당히 중요해요. 길게 보면은 20일, 추석 9월 20일경까지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고, 이제 9월 20일이 지나면 이때는 이제 경북에서 그래도 아직도 많이 있는 조생 후지 계통 이런 것들이 출하가 되고, 시나노 스위트, 근데 시나노 스위트가 8월 초부터 나온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먹지도 못할 사과를 왜 그때 출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걸 팔아주는 도매 시장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홍로도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 적과하고 남은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 이것도 출하를 해요. 마지막 적과 한 것들. 파란 거 이런 것도 출하를 합니다. 그럼 이것도 한 5만 원, 6만 원 나와요. 출하 자체를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안동에서는 다 받아줘요. 아무튼 사과처럼 생긴 거. 그래서 안동 공판장이 가지고 있는 이 순기능하고 역기능하고, 이게 역기능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우리 사과 산업을 망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이제 만약에 진짜 3년 후에 미국 사과가 들어온다면 이런 경우는 아마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 개방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생산자들이나 도매 시장이 조금은 자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출하 시기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3과 같은 경우 키로당 얼마를 원하세요? 5kg에 7, 8만, 그냥 7만 원 잡고 작년 가격이 만 원. 그럼 13,000원에서 그냥 15,000원이네요. 홍로 하시는데 키로당 어느 정도, 13과짜리 어느 정도면은 만족하세요? 이 정도요? 상당히 지금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것 같은데요. 장수도 그러고. 근데 그러면 그냥 규격에 관계없이 키로당 평균 얼마? 키로당 평균 그냥 밀어서 10,000원이요? 키로당 10,000원을 보고, 물론 그러면은 진짜 외국 사과 들어오면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키로당 수치가가 10,000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동 공판장 시세로 평균 20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요.
보통 포점 매매할 때 이제 전체로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콘티당 얼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한 48만 톤에서 50만 톤, 51만 톤 정도 나올 때 보통 후지 기준으로 보면은요. 콘티당 사실 5만 원 받기 어려운 해가 많았었거든요.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진짜 물건 좋아야 5만 원에서 6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담는 게 보통 기본이 18kg 이상 나가요. 빈 공간 없이 그냥 꽉 채워서 담으니까. 그러면은 5만 원이면은 그러면은 그냥 17kg로 잡더라도 3,000원. 근데 물론 이제 뭐 시장 특성에 따라서 좀 이제 출하 시기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근데 홍로 10,000원이면 평균 그냥 굴 크기에 관계없이 10,000원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막 밀어서 한 7,000원대면은 7,000원대면 이건 저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엄청난 가격이. 예. 아, 이거 예. 근데 사과만 마셔야지. 아니 근데 실제로 가격이 낮아도요. 이보다 떨어져도 사과가 고소득 작물이에요. 일부 몇 개 작목을 제외를 하고는. 농가 수치 가격이 저는 키로당 4,000원만 넘으면 다른 농사 안 져도 된다고 저는 봐요. 그 대신 300평당 4톤 이상은 따야 돼요. 4톤 이상. 근데 성목은 이게 가능합니다. 4에 2로 심으면. 왜냐면은 4에 2로 심으면 110주 정도 심어지거든요. 계산상으로는 125주가 나오는데 실제 심으면 110주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주당 150개면 300g 잡고 평균 과중. 그러면은 이게 4.5톤이에요. 여기에다가 $4,000원 하면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그러면 4, 46, 4, 5, 20. 그럼 1,80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10.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1억 8천이에요. 4.5톤 수확했을 때 4,000원만 받으면. 그러면은 안동 공판장 기준으로 8만 원이죠. 키로당 4,000원이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사실. 이게 책상머리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런 소득이. 근데 7년 이상 되면 후지는 이게 아니에요. 후지는 평균 220개 정도 달려요. 그러면 6.6톤이에요. 그러면 3,000원만 받아도. 키로당 3,000원만 받아도. 그래서 가격이 높든 아니면 가격이 낮든 일단 나는 많이 따야 돼요. 그래야 견뎌요. 50만 톤이 넘으면 키로당 단가 3,000원 받기 사실 힘들어요. 50만 톤이 넘으면. 그러면 일단 나는 많이 따야 돼요. 전국이 많이 따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이 따야 돼요. 근데 올해 같은 해, 이런 해는
요렇게만 따면 3년 농사 지어요. 올해는 이 가격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높을 걸로 보거든. 그러면은 3년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앞으로 3년은 지난 2년 빼고요. 앞으로 3년은 사과 가격 굉장히 높게 형성될 거다. 이때 돈 못 벌면 사과 농사 짓지 마세요. 이럴 때 돈 벌어야 돼요. 3년 벌었는데 예? 3년 벌어서 노후 보장했어요. 3년 벌어서는 노후 보장 안 돼요. 10년은 벌어야 돼요. 뭐 아직까지는 이것이 더 좋다고는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세장방 주행은 가면 갈수록 농사 짓기는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수폭이 좁은 수영이 모든 면에서 유리해요. 이거는 뭐 작업 여건뿐만이 아니고 병해충 방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장 방추형하고 키 큰 방추형, 다축 이게 비교를 해보면 세장 방추형이 모든 병이나 충 피해가 많아요. 약이 그만큼 침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입체형 수영을 계속 하실 거라면은 세장 방추형은 저는 가면 갈수록 어렵다. 세장 방추형 수영은 어려운데 그 대신 키 큰 방추형, 수폭이 좀 좁은 이거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근데 키 큰 방추형 수영 이제 제가 꾸준히 이제 지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3에서 3.2) 열간, 주간은 1에서 1.2. 수고는 최소 4.5m.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밀식을 하면 밀식을 할수록 수령이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원이 욕심만 안 부리면 이것은 20년 가요. 20년 이상도 갑니다. 근데 욕심을 부리니까 이제 단기간에 끝나요. 그런데 26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M9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부 반응이라고 해야 할까요? 동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수치만 조금 건강하게 키운다고 해서 강하게 키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채만 조금 건강하게 키우면 오히려 나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 두 지역을 장수하고 강원도는 같은 조건으로 보고요. 그 다음 이제 경북 5개 주산지, 시군, 의성, 안동, 청송, 영주, 그럼 4개죠. 자, 그러면 이 지역하고 여기하고 M9으로 심었을 때 어느 지역이 더 유리할까요? 여기가 더 불리해요. 여기가 동해가 훨씬 많습니다. 강원도나 장수 이런 지대처럼. 왜? 여기는 위도가 높든 고도가 높고, 물론 경상북도는 장수보다 위도는 약간 높아요. 약간 높은데 그게 0. 몇 도밖에 안 높아요. 1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여기는 평지가 많아요. 특히 3, 4월. 여기에 25도가 나가면은 여기 주간은 한 22도에서 23도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야간 최저 기온은 그냥 13도로 보고요. 똑같이 13도로 떨어진다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불리해요? 그러면 여기는 일교차가 10도예요. 근데 여기는 일교차가 12도예요. 이게 착색기 때는 이 조건이 더 좋은데 봄에 3월, 4월에는 오히려 일교차가 큰 지역이 동해를 훨씬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지형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동해가 훨씬 많죠. 여기보다. 여기는 동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야간 일교차가 이 봄철에 3월, 4월에 주야간 일교차가 큰 지역일수록 동해 피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북 쪽에서는 지금 M9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26쪽으로 많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북 지역 가서 보면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평지에 조성되어 있는 과원들을 보면은 거의가 사질양토예요. 그래서 배수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지역일수록 동해가 더 심한 거예요. 점토가 있는 지역보다. 근데 장수는 논을 제외하고는 점토 함량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수분들은 기본 30% 이상 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품종에 따라서 수령은 제한은 안 둡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15년은 봅니다. 최고 품질이 나오는 기간을. 수령을 15년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똑같아요. 뭐, 나이 나고 26하고 수령 구분 두지 마세요. 똑같아요. 고품질 다소학, 즉,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재배기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홍로라도 15년은 끌고 가야 한다고 봐요. 근데 조건은 있어요. 요것만 해주면 결과지만 매년 갱신해주면 15년이 아니고 20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과지만 매년 갱신해주면. 그래서 홍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 결과지 수명을 3년 넘어가면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도장지가 됐건 발육지가 됐건 성목이 되면 무조건 유인해서 활용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15년 못 가요. 길어야 10년 갑니다. 경제적인 재배 기간. 근데 요걸 제일 잘하는 수행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충북 쪽에서 하고 있는 썬플러스 방식이에요. 여기는 매년 대과 비중이 80% 이상 나와요. 여기는 도장지 90% 이상 유인하고 한 번 결과지가 형성되면 3년 이상 안 써요. 즉 나무나 즉 주간이나 척지 나이보다 결과지 나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는 데는. 그래서 결과지만 매년 30%씩 갱신해주면 수령이 오래됐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주면 일단 결과지가 힘도 있지만 일조 조건이 좋아요.
햇볕이 잘 통과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수영에서는 매년 이 대과 비중이 80%가 넘어요. 선플러스 방식. 요거는 사과 달린 거고, 올해 나온 신초들, 다육지가 됐건 도장지가 됐건 이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목이 되면. 요걸 유인해서 결과지화 시켜서 과일을 타시라는 거예요. 요거 2번, 3번 써먹으면 커트해서 여기서 세로 받고, 그럼 여기 달리고, 달리고. 그래서 결과지 갱신을 이렇게 해서 매년 30% 갱신을 해주면 품질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루터기 전정을 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여유 있게 남겨놓고 거기에서 새순이 나올 수 있게. 근데 실제 해보면은 그루터기를 전정을 하면 결과지 갱신이 훨씬 쉬워져요. 근데 저걸 안 하고 우리는 전정할 때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거 제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짝 붙여버리죠. 축제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죽은 자리가 돼요.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우리 팀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거할 때는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기고 제거를 해라. 그래야 새로 결과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요걸 제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시들해져요. 왜? 하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불편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은 올해는 제가 조금 입을 다물면서 전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올겨울에는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루터기 전정을 가장 확실하게 해줘야 할 수영이 다축형이에요. 다축수영. 어차피 다축형은 결과지 하나에 과일 하나예요. 직결과지니까. 근데 이거 한 번 써먹으면 결과 모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복잡해져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자꾸 한 번 달아먹고 제거하고 달아먹고 제거하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 나와서 결과지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 복잡하다고 그냥 바짝 붙여서 따버리면 그 자리는 죽은 자리가 돼요. 제가 지금 전정하는 분들한테 제일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거 속도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정은. 내 것을 하든 나무밭에 가서 전정을 하든 보면은 속도전이에요. 뭐 천리마 운정도 아니고 천삽뜨기 운정도 아니고 그냥 꼼꼼하게 생산성이 유지될 수 있는 나무를 만들어주는 게 전정이거든요. 전정 처음 들어가면 그래요. 전정 빨리 해달라고 하면 빨리 할 수는 있다. 그러나 2년 지나고 나면 나무 완전히 벌진다. 그래서 하루가 더 걸려도 그거는 이해를 해달라고. 그 대신 생산성이 높은 그런 나무를 만들어 줄 테니까 하루 더 걸리더라도 그건 이해를 해달라고. 저는 이제 우리 팀원이 뭐 많을 때는 올해 몇 명까지 했었죠? 한 16명인가? 너무 빨리 나가면 빨리 못 나가게 해요. 근데 요게 이 그루터기 전정이 몸에 배잖아요. 그러면 빨라져요. 그루터기 전정을 하면서도 빨라져요. 근데 요 기존에 한 5, 6년 이상 전정했던 분이 그루터기 전정을 몸에 습득을 하려면 최소 3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의식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루터기 전정을. 저는 이게 그냥 빨리 해도 이게 되거든요. 그루터기.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물론 바짝 붙여야 할 때는 바짝 붙여서 하기도 하지만은 그루터기 전정이 필요한 데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등 따고 배 따고는
결과지가 충분할 때 얘기고요. 갱신이 필요한 시점은 물론 아래쪽은 쳐주는 게 좋아요. 근데 등에 거는 써먹을 게 많아요. 너무 강하지 않으면. 힘이 있어야 과일도 좋아요. 도장성 아니고는 위에 것도 괜찮아요. 근데 등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도장지 아닙니다. 등에서 나오면 다 도장지로 여기고 다 밀어버리는데 다 도장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장수지역 홍로가 주품종이다 보니까 수세를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전정 강전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료 주는 것은 그 전에 비하면 한 15년 전에 비하면 실이량은 진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결과지 숫자가 상당히 부족해요. 과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결과지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목기 때만 유인을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유목기 때는 요것만 해주면 되는데 성목은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관리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냥 기존에 있는 결과지만 계속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후지는 그래도 한 4년, 5년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결과모지가 한번 형성되면 최대 5년까지는 쓰거든요. 그런데 홍로는 제가 봐서는 맥시멈 3년으로 봐요. 3년 이상 지나면 과일 작아져요. 또 수관 내부 복잡해지고. 그래서 품종별로 약간 이런 결과모지 관리하는 것도 조금 다르게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 금년하고 지난해하고 보면은 꽃눈이 상당히 작게 만들어져요. 그 전해에 비해서. 꽃눈 크기가 특히 이런 결과 모지에 만들어지는 게 단과지들. 이게 평소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좀 굵직하게. 그런데 금년에 이 결과 모지에 단과지들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즉 크기가 굉장히 작게. 요거는 7월 달에 비가 자주 오고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금년에 꽃눈 상당히 크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금년에 지금 7월부터 계속 고온이 지속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과지들이 굉장히 작게 만들어졌어요. 정말 통통한 꽃눈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다음에 여기에 만들어진 그전에는 요게 요렇게 만들어졌다면 요 중과지나 이런 것들도 꽃눈이 크기가 굉장히 지금 부실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많을 걸로 봅니다. 정화가 까맣게 변한. 이게 고온이 지속되는 해일수록 저게 더 심하더라고요. 살펴보면. 그래서 요게 죽은 거는 아닌데 정상꽃이 4월 20일 날 개화된다면 이렇게 까맣게 변한 거는 한 열흘 이상 꽃이 늦게 펴요. 이런 꽃들이. 근데 요게 정상화라면은 장애받은 꽃은 즉 요 과대가 길게 형성이 돼서 그래서 정과형 뺀질이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정하실 때 꽃눈을 조금은 더 둬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온도 조건에 따라서 화분이 확실히 달라지긴 달라져요. 지난해 8월 달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데 작년에 후지 화분알이 54%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7월이 더웠어요. 8월은 오히려 지금 온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7월에 온도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꽃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만들어졌던 꽃들이 꽃이 안 피고 전부 다 잎눈으로 바뀐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금년에도 그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사과연구소에서 화분화율 1월 달에 발표하는데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적어도 12월 중순에는 그때는 발표를 해줘야 전정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지금 발표 시기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센터에서 12월 초에 각 그 시군에서는 그 주산지 면별로 또 지대별로 저지대, 고지대 이렇게 구분해서 품종들, 그 지역 주품종들은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거 화분화율을 반드시 조사해서 이거를 재배자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센터에서 화분화율만이라도 조사해서 자료를 제공해주면 그게 전정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주산지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 본격적인 전정을 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전정 기초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상 분석만 해도 그의 기상 분석만 해도 올해는 화분화율이 좋겠다 나쁘겠다 이거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화분화율 조사를 못하면 기상 분석해서 그거 예측해서 그런 정보라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잠깐 쉬었다.